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윤기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일일 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북도청 전강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안동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의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의장님은 두 번째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 일일 위원 두 분을 또 이렇게 모셨는데요. 또 공통 질문이 있죠. 사생결단 많이 보셨나요? 네,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동해안으로 인사 이동에 따라서 옮기게 돼서 안타깝게 볼 기회가 줄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안타까운 거 하나도 없는데 사생결단 못 보시는 게 참 안타까우시겠다, 그렇죠? 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낮에 기온이 워낙에 높잖아요. 낮에 뭐 이렇게 좀 많이 돌아다니시나요? 걸어 다니시고 활동을 좀 하시나요? 저는 뭐 실내에 있는 것보다가 주로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특히나 뭐 석포제련소, 안동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그렇게 나가죠. 낮에 거의 실내에 계시죠, 다른 분들은? 저도 이게 밖으로 현장을 많이 다녀서 밖에 안 있고 안에 있을 때는 또 가끔 광합성을 좀 하러 밖에 나가곤 합니다. 근데 아니 그래서 피부가 좀 하얀가 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많이 댕기죠. 그런데 주로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지역에서 다닐 땐 걸어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그렇죠. 광합성 하려 잠깐 나갔는데 1분 만에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광합성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뭐 태양이 싫어 이 노래 그 작가님이 넣으셨더라고요. 요즘에 노래를 맨날 태양이 싫다고. 사생결단의 가수. 앞으로 그래서 제가 청년이. 특별 일일위원 모시면 노래 한 소절씩 듣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태양이 싫어지는데 오늘 사생결단에서는 태양이 주인공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태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원전을 대신할 이 신재생 에너지로 떠오른 태양광 발전 사업. 시간이 지나면서 또 각종 문제점들이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생결단에서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더 커졌고 워낙에 신재생 에너지 하니까 태양광 발전소도 같이 붐처럼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설비 사업자들이 오히려 그 장밋빛 공장 그러니까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좋다.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 어디든 있겠지만 이 브로커들이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발전 사업 허가 내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게 법적으로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태양광은 선택이 안 되는 필수다.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먼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전광원 위원님의 결단 들어볼까요? 네, 저는 강명전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광명 전대요. 예.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미치는 빛 에너지가 한 18만 테라와트 정도 됩니다. 18만 테라와트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는 구름이나 대기권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가 되고 70% 정도인 한 12만 8천 테라와트가 직접 지구의 표면에 닿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표면에 닿는 빛 에너지를 1시간만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면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류가 1년간 사용하는 그런 그 전기 에너지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 에너지를 전기로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전기, 에너지, 부국 강병을 하자 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테라와트만 이렇게 말씀하셨을 네. 때는 잘 안 왔는데 네. 1시간만 하면 70억 인구가 쓸 수 있는 엄청 확 와닿죠. 그렇죠. 네. 태양광 발전소는요,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기조 아래 신재생 에너지로 저렇게 부각이 되고 있죠. 실제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차를 타고 어딜 가더라도 이 태양광 패널은 정말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다리만 건너면 실제로 태양광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전 의원님, 지금 국내 태양광 발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예, 국내 태양광은 현재 한 5,835메가와트 정도로 해서 10년 전인 2008년도에 357메가와트에 비교해서 한 16배 이상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만 하더라도 2008년도에 네. 66메가와트였었는데 2017년 기준에서 703메가와트로 해가지고 10배 이상 이렇게 늘어난 그런 그 상태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 대비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건 장점이 많다는 거잖아요. 원전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원전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네. 먼저 안전,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방사선 누출 문제, 방패물 처리 문제가 태양광 발전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 부분에서는 산림 훼손을 필수적으로 하는 송전설로 설치 문제라든지 원전 온배수, 냉각수 이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부분이 바로 태양광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미국의 드리마일 원전 그 사고라든지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리고 우리 국민 누구나 많이 아시는 2011년도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비해서 태양광은 정말 안전한 발전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뭔가 이렇게 새삼 달라진 걸 느끼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상북도에서는 원전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이제 원전보다 태양광이 더 친환경적이고 좋다 이쪽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걸 보니 세상이 바뀌긴 바뀐 것 같습니다. 갑자기 격세지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어떤 뭐 탈원전이라든지 원전 뭐 중단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야기보다는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원전을 하면은 그 대단히 상용 발전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원전 해체를 중심으로 하는 원전 후행 산업과 앞으로 초소형 원자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혁신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그런 원자력 융복합 시대 이렇게 해서 투 트랙으로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은 정체되거나 다소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은 원자력을 통한 새로운 신산업은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경상북도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잠깐 짚어주셨는데요. 천 의원님, 네. 그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추진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앞서서 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후쿠시마 사고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바로 옆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더 커졌고 또 이 경주에 방패장이 있지만 여기는 중저준위 폐기물밖에 처리를 못하고 지금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실 처리할 방법이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두 가지 차원에서 환경적인 문제, 또 한 가지는 에너지가 우리가 화석 연료에만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이 에너지원을 혼합시켜야 된다. 이 에너지 믹스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도 기능하지만 추가적으로 이것이 신산업으로서 고부가 가치를 양산할 수 있다. 이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2040년까지는 30%에서 35% 정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 방향을 크게 놓고 각 지자체마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또 적극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요. 경상북도도 보니까 햇살 에너지 농사라고 하나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워낙에 신재생 에너지 하니까 태양광 발전사도 같이 붐처럼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민원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민원들이 있나요? 그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 매일경제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한 74%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고 피해 경험이 있다 하는 분들이 한 18% 정도 해서 한 일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이 보면 이제 산사태라든지 ESS 해가지고 저장 장치 이제 화재가 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태양광 발전소 그 어떤 그 지리적 위치 하나하나마다의 어떤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정확한 그 위치는 우리 정남향에 이렇게 태양광 발전 판넬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각도는 한 30도 정도로 해서 태양을 이렇게 마주 보도록 하면은 효율성도 높아지고 해서
당초 기대했던 그런 경제성 효과가 있는데 그런 지리적 여건을 잘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만큼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만큼 전기를 생산했을 때 기준으로 여기 수익이 나는 건데 맞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안 나는 지역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해서 저기는 이만큼 수익이 나는데 왜 우리는 이만큼 수익도 나지 않고 이만큼 설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서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음에 제시했던 안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지역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그 태양광이 이렇게 우주풍 같이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대체 에너지로 이제 태양광 풍력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에서 이게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아마 그 소규모 기업이나 영세 업체들이 이렇게 가장 광고를 통해 가지고 시공 비용 산정 제대로 못했던 부분 그리고 이게 영세 업체들이라 보니까 공사를 아까 그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과도기적인 형태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결국은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그 공사 비용이나 공사 기준을 정확하게 이렇게 고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은 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게 되면 이걸 정기 사업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개발 사업 허가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절차와 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큰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기업체들은 이걸 맡아서 하는데 이 대기업들은 큰 기업들은 소규모는 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 어디든 있겠지만 이 브로커들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근데 정기사업 허가를 받게 되면 도 입장에서는 정기사업 허가도 났는데 개발 허가에 대해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순차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지형에 맞춰서 이게 제대로 설계됐는지 하는 이 검토 과정이 사실 지금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들 이야기 듣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정도 나겠네 정도의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사례도 나타나게 되고 사고가 일어나게 됐을 때도 이 책임을 결국은 하게 된 주민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도가 조금 도나 지자체 기초 단위 지자체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나 도의 방향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뭐 검토, 관리, 감독이 좀 돼야 된다는 것 같은데요. 근데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3년 동안 보니까 농지가 5,619헥타르 정도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헥타르 정도 이렇게만 들으니까 잘 몰랐는데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그 농지 없어졌으면 우리의 먹을거리도 사라질 것 같고 농업 산업에도 조금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여의도 면적 20배라 그래도 저는 감이 잘 안 오네요. 안동 전체 면적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배가 됩니다. 그러면 여의도 면적이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면적으로 본다라면은 사실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전에 얼핏 봤을 때 그 2.5 평방킬로미터인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어려워졌네요. 김 의원님 말씀이니까 더 감이 안 와요. 어쨌든간 넓다. 이거. 엄청나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지난 3년간의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농지 전용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곳이 전라북도예요. 그다음 전라북도에서 11,530여 건의 허가를 내서 2,070헥타르 정도. 그다음에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도 이런 순서인데요. 실제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산림청 자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간에 4,407헥타르 산지가 훼손되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요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의원님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의 태양광 발전 시설 현황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7월 달에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80곳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63곳, 그러니까 63곳에 대해서 시정 조치 명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산림 훼손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서 경사도 허가 기준이
옛날에 25도에서 15도로 이게 좀 더 강화된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러면 농업 발전이나 뭐 식량 수급까지 가면 좀 너무 일이 커지나요? 이런 데는 문제가 지금 논밭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논을 그 밭작물로 이렇게 대체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네.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게 설비를 한번 해놓으면은 20, 30년 가서 당장 이렇게 전환은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이게 농지에다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농지로 다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농지에다가 이렇게 많이 그 태양광을 보급하는 것은 지금 그 설비 사업자들이 오히려 그 장밋빛 현상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농경지에다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농경지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가 오히려 유유지나 공공시설 이러한 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리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한 근데 방향이라고 보여져요. 그 생각은 들어요. 아니 4대강 사업한다고 나무 다 베고 댐 짓는다고 수몰시키고 할 때는 농업 용지 걱정 안 했어요. 근데 태양광 한다고 하니까 마치 막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은 보면 이걸 주되게 보도하는 매체들을 보면 꼼수가 다 보입니다. 태양광이 나쁘니까 태양광 하지 말고 원전 그대로 가자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들 자꾸 만들어내는 그 천 경향이 의원님은 있어요. 언론인이시니까 그러면 그런 보도의 네. 그 의도가 네. 그러니까 핵 산업으로 그렇게 계속 가자 네. 그런 의도로 보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도하는 매체들을 보면 농지 걱정을 안 하던 매체들이 갑자기 태양광을 놓고 농지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농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그 식량 안보 문제 이야기할 때는 안 된다, 개방해야 된다 하다가 이거 태양광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농지 없어진다. 근데 본업이 기자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숨은 뜻을 넣지 말아라. 네. 지금 그 태양광을 많이 보급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은 그 설비 업체들에서 이렇게 많이 분양 형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것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이 주도를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주도해 나간다라면은 이러한 그 인식도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무역 14위라 그러잖아요.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세계 7위예요. 그리고 그것의 대부분은 우리는 수입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에너지 소비 구조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고 갈 것인가라는 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강훈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에너지 자립을 좀 해보자. 그다음에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방식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좀 그 수입원들을 다양화해보자. 공급원들을 다양화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태양광 문제, 재생에너지 문제가 제기된 거기 때문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환하고자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까지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말씀하신 옆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오늘 그거에 그럼 중점을 좀 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태양광 발전소 문제에 대한 전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일석이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한다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경제적, 환경적으로 득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태양광 발전소 문제에 대한 김 의원님의 결담 듣고 계속 나눠보죠. 예, 저는 태양광 에너지를 에너지 사춘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사춘기. 에너지 네. 사춘기. 이게 최선의 에너지 얻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존에 이제는 단절을 해야 될 그 에너지 얻는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좀 이렇게 문제점들이 불거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그 문제점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잘 해결을 하면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에너지 사춘기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 태양광 발전소랑 환경이랑 영향이 없지는 않잖아요. 지역에 보면은 가장 큰 민원이 태양광하고 풍력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에 대한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만들어졌죠. 원래 그 12월 말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라든지 경사도 이렇게 급한 지역이라든지 모든 게 다 법적 보호 지역 이러한 쪽으로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또다시 세분화돼 가지고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은 또다시 이 주민들하고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임야를 훼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 나무를 다 비워내고 저게 패널로 싹 덮어버리니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과연 타당한 방법인가 저렇게 가야 되나라는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도 25도였던 거를 15도로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설비가 들어가는 거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걸 25도로 완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허가받은 것들이 지금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5도로 강화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산지에 이거를 허가 신청 들어오는 경우는 아주 급격하게 숫자가 줄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산에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평생 옛날에는 이거를 그렇게 전용을 한번 하고 나면 나중에 잡종지로 변화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막 산 깎아서 거기다 패널을 얹을 때 저거 분명히 저 패널을 걷어내고 나중에 잡종지로 해서 땅을 비싸게 팔아먹을 것이야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법이 임야를 다시 그 시설을 안 할 때는 돌려놓게 되어 있죠. 원래대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산지를 그 어지간한 그 마음 가지고는 거기에다가 허가 신청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럼 산지에 새로 허가받는 건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불만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과수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옆에 이제 약간 경사도는 있지만 거기를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쪽 부분을 그 태양광 패널을 깔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강화가 돼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0년이 되어서 신재생 에너지 확보율을 30%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실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도 좀 많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혹시 녹색 성장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많이 하죠. 들어갔죠. 녹색 성장. 그러니까 녹색에다가 성장을 얻는다는 게 당시에도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기발하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녹색 친환경적인 거에다가 여기에 개발주의, 그러니까 개발로 이익을 보는 걸 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친환경은 결국 이게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보겠다는 게 더해지게 되면, 과하게 되면 이 앞에 친환경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에도 난개발 형식으로 마구 짓기 시작하면 이건 더 이상 친환경이 아니게 된 거죠. 우리가 에너지 전환에서 연료원을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고 이걸 우리 사회 안에서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도 함께 좀 생각해 줘야 되는데, 마치 태양광만 하면 이것이 곧 친환경인 것처럼 이해되도록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난개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아까 김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춘기에는 가면 안 되는 데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 붙잡혀가지고 와서 다시 반성하고 돌아가기도 하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사춘기에 그러셨나 봐요. 네, 산림 훼손 문제도 있지만요. 환경 문제, 태양광 발전소에 생기는 폐패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폐기물 처리 기준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 우려도 있다. 근데 이렇게 그 얘기 보던데요. 들으니까 네. 갑자기 그 생각나. 이 태양광 패널 때문에 막 한참 그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을 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패널이 먼지가 덮이면
그 태양을 흡수하는 그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맹독성 세제를 가지고 닦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네. 자연 환경에 심각한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그게, 있었어요. 그게 태양광 가짜 뉴스 아닙니까? 대표적인 가짜 뉴스 예, 중에 하나군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예. 미세먼지 요즘 많잖아요. 네. 먼지가 뿌옇게 많이들 이렇게 끼는데 태양광 발전소에 먼지 끼고 날씨 흐리고 햇볕도 제대로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문제 없나요? 태양광 패널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세제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그 경고물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빛광자를 쓰는 건데 네. 이걸 굳이 이렇게 늘 뭐 닦아주거나 이러지 않아도 빗물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씻겨져 나가고 그리고 다른 이물질이 덮여져 있거나 그러면 그걸 제거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 중금속이 나온다, 폐패널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기준도 없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거의 그 70% 이상이 유리로 그리고 세라믹 그리고 알루미늄 프레임 이렇게 반도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재활용 가능합니다. 재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 한 2007년서부터 설치됐던 것들이 지금 나올 시기잖아요. 폐패널들이. 근데 이제 그게 거의 그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EU 같은 데는 재활용 책임제 이러한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사업자가 그것을 100%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가장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납이라는 건데 이 납은 사실은 그 모든 전자제품을 만들 때 납땜을 하죠. 그런 납땜 정도 수준의 납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태양광에 대한 괴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결국은 그 원자력이나 화력을 계속 그 유지하려는 측에서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이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 수용성입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 그러니까 일종의 그 태양광 패널을 깔기 위해 가지고 나무를 뭐 몇십만 그루를 베어냈는데 과연 이게 그 친환경 에너지냐, 자연 재생 에너지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만들어진 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나무를 이렇게 베어내긴 했지만은 화력발전소를 한기를 줄일 수 있다라면은 화력발전소는 그보다 엄청난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것이 그래도 화력이나 원자력보다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수동 의원님의 결어도 들어보죠. 인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가.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 사회는 에너지를 얻는 방법 그리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양산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과제가 큰 과제인데요.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 그래서 태양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양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어서 임미애 위원님의 결단도 들어볼까요? 저는 가보지 않은 길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결단을 정한 이유는요. 아까 여러 차례 이야기됐지만 에너지원을 자립도를 높여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지금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어떤 정책을 쓰고 있냐 하면 리백 선언이라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그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그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LG가 왜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외국의 다른 외국에다가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건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애플이나 이런 곳에다가 부품을 대려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된 물건으로 부품을 납품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삼성이나 LG도 외국에다가 그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지금 우리 대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산업화에 있어서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오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제 그 길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분명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도 늘어날 거고요. 네. 생산도 늘어나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소는 한전이 아니라 민간 업체가 분양을 하고 시공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부지 검토나 매입 과정, 허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이 되는 거죠? 그 전체 보면은 그게 이 산자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이렇게 총 8단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첫 번째 단계는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를 선정하는 단계, 두 번째는 발전 사업 허가를 내는 전기 발전 사업 허가를 내는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단계, 그다음에 뭐 사업자 등록하고 하는 이제 여타의 단계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발전 사업 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 이 두 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요. 발전 사업 허가 같은 경우에는 1.5메가와트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요. 3메가와트 이하면 도지사가, 그다음에 3메가와트가 넘어가면 산자부가 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발전소 입지 선정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 아까 여러 차례 얘기된 뭐 경사도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보통 전기를 이렇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만들고 나면 이거를 개통연계식으로 해서 한전에다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전에다 팔려고 하면 삼상 이상의 삼상 전주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삼상 전주요. 네, 이게 안 그러면 시설비가 전봇대를 새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이거는 또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발전한 전기를 이동시킬 통로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데다가 무조건 만들어 놓고 나면은 들어가는 공사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삼상 시설이 있는 곳에 가까운 데다 하려고 하다 보니 인가 주변에다가 허가를 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발전 사업 허가를 그렇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개발 행위 허가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발전 사업 허가증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난번에 여러 방송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선 시군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 자체가 내지 않아서 거기다 어떤 시설도 할 수가 없는데 이미 분양은 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공주시에서는 그 두 번째 전기 발전 사업 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의 순서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 개발 행위 허가가 난 곳에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면 네, 그래서 네. 문제가 이게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겠네요. 피해를 최대한 네. 줄이는 그런 시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면 그래서 좀 일선 시군에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모범 사례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뭐 단계는 굉장히 많은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전기를 만들고 나면은요, 내가 이거를 한전하고 뭘 해야 되냐면 전력 수급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한전에서 받을 수 있는 전력의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늘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전기를 생산했다 하더라도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를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우리 농민들이나 어민들이나 일반 주민들께서 좀 요거를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정균이 이만큼 만들었는데 한전에서 사가지 않는다면 이건 다 쓸 수가 그렇죠. 없고 팔 수도 네. 없으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요 수급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전기 안전 검사 받고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개시를 신고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요 한 단계가 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좀 아셔야 되죠. 네, 저들도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발전 사업 허가하고 네. 별도 이제 개발 인허가 행위 부분인데 그 과정 중에서도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그 주민 수용성 문제가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행위 그 허가 부분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법을 갖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법에 문제가 없으면은 개발 행위 허가까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 인근에 그 지역 주변에 민가가 있고 해서 이게 이격거리 문제 뭐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이제 주민 수용성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가능하면 개발 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개발 행위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좀 하셔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 공주시 사례를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 제주의 경우에도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민원도 발생한과 동시에 입지 선정 자체에 있어서 여기 하면 문제가 생기는 곳인데 여기를 발전 사업 허가를 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뒤바꾼 거죠. 뒤바꾼 조례를 제정하고 나니까 확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는데 경북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발전 사업 허가 내고 그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게 법적으로 돌이킬 방법이 없는 그쵸. 거예요. 이게 소송을 들어가면 결국은 주민들이 져요.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주민 수용성을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인한 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를 내는데 좀 더 신중하겠다라는 것도 필요하고 천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주시처럼 이거를 이렇게 순서를 조금 더 바꾸어서 주민들이 모두 다 이렇게 납득이 가능할 때 그곳에 개발 행위 허가를 내주고 그 뒤에 발전 산업 허가를 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국장님으로 오신 건 아니고요. 위원님으로 오신 그 주민 수용성 문제가 이제 재생에너지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이렇게 맞아요. 떠오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환경적인 부분은 어쨌거나 이거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다 이렇게 일부 걸러지는데 주민 수용성 문제가 일단 좀 정서적인 부분이 일단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이러한 것들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태양광 패널로 덮이면은 거기에 따르는 뭔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여기에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도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저는 그 방안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권장을 하면은 오히려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그 전라도 쪽이나 이 일부 지역에서는 그 마을에서 주민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협동조합에서 이 개발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주민들이 이 수용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진짜로 그 피해가 있는 부분들을 피해 가면서 주민들이 그 수익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러니까 폭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주민 수용성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 그리고 또 저는 안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이게 안동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동댐이라는 게 있어요. 수상태양광을 네. 할 수가 있잖아요. 안동댐하고 이마댐이 그 면적이 수면이 굉장히 넓은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그 어족 자원 이게 어민들이 사실은 어민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녹조 문제라든가 안동댐에는 뭐 정bun석 문제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을 안동시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 수익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면은 그런 주민 수용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공유 수면에
그러니까 몇 프로를 그 태양광 패널로 덮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것이 30% 정도가 되면 실제로 밑에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 내지는 15% 정도만 공유 수면을 덮어서 그것에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저는 녹조 문제나 내지는 생태계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합을 만들고 공유 수면을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리고 이것이 단지 경제적인 이득의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전을 대체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그 마인드를 전환하는 교육들이 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주민들하고 한테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태양광 발전에 대해 좀 근본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요. 임 의원님의 결어도 들어볼까요? 가야만 하는 길. 가지 않은 길에 이어 가야만 하는 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왜 울림이 있죠? 시를 듣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천 의원님의 결담 들어보죠. 네, 제 결담은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만남. 앞서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 친환경, 그러니까 녹색이랑 성장과 개발이 만나면 친환경과 녹색은 사라집니다. 어떤 얘기냐면 태양광 발전이 정말 친환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걸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만 애를 쓰다 보면 결국은 이것도 또 하나의 개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태양광 발전소가 초창기에는 개발을 장려해야 되겠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려들을 보면 거버넌스, 그러니까 지자체와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뭔지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사춘기의 진단은 이제 끝났고 그리고 이 사춘기에 해줘야 되는 처방이 나왔다면 이걸 염두에 두고 태양광 발전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태양광 발전이요. 지금 기술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도 물론 좋지만 미리 앞서 나간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가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 태양광 발전 비용을 추정해 보니까 킬로와트당 한국이 147원, 그리고 독일이 122원, 중국이 108원 정도거든요. 많이 쫓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안 가면 계속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 길이죠. 네, 효율성이 우리 국내 기술이 한 23%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23%쯤 되고 중국이 한 20에서 2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미국에서는 46%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셀을 이렇게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된다면은 태양광 발전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우리 천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문제점은 드러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야만 하는 길이잖아요. 탈원전, 탈석탄 기조로 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쭉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지 의견을 나눠보죠. 정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뭐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다만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하는데 이제 일부에서 자꾸 탈원전을 하니까 이제 이게 사회적 갈등 그런 부분이 좀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은 에너지 정책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가야 하는 건 기본적인 바른 방향이죠. 다만 이제 원전 부분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안정성, 환경성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된다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 하는 문제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태양광 발전 주도국이 사실은 중국이 가장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듈 생산을 봤을 때 한 72% 세계에서 점유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은 한 7.3%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치가 한 6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술이 중국보다는 좀 앞서니까 그 모듈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이 한 17에서 19%.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셀 기준으로 했고 셀이 모여서 이제 모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20에서 21%니까 우리가 중국보다는 기술 부분이 상당히 좀 앞서 있다. 그래서 좀 차별화된 그런 기술 개발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술은 좀 늘리면서 가격을 낮춘다면 경쟁력이 있을 텐데.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저는 아직 이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도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결국 이 길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돈의 관점에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태양 에너지 농사 짓는다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화석 연료를 덜 사용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더 이상 짓지 않고 내가 그 일부분을 내가 감당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 부분도 있어요. 앞서서 저희 그러니까 기업들이 앞서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 세계적인 화석 연료 자체가 지금 고갈될 가능성 그리고 가격이 언제 또 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미리 대비해야 된다. 대부분 기업이 빠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북이나 경남에 있던 기업체들이 경기도 파주로 막 옮겨갔어요. 왜 옮겨갔을까? 그 기업들은 벌써 남북 교류와 통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친환경과 무관하게 우리 시장에서 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왜냐하면 단가가 공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잖아요. 그렇다면 남는 문제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참여도는 어떤가 보면 지금도 우리 주민 수용성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이 사업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어떻게 같이 참여해서 에너지 분권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경북도에서도 지난해였죠. 그 대경북연구원에서 경북 에너지 전문기관 설립 관련한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왔어요. 지금 이미 설립돼 있는 경기와 충남의 에너지센터 그리고 서울과 제주의 에너지공사와 같은 형태의 모델로 에너지 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수립하고 전환 계획을 세우는 여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얼마나 유도하는가가 경북에 놓여진 에너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탈핵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지나치게 터부시하거나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 핵발전이라는 것은 인류가 한순간에 이렇게 괴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탈핵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화력 발전이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 북극이 녹고 남극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이러한 문제들을 사실은 그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들이 책임을 지고 또 아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이러한 부분들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태양광이나 풍력을 우리가 이제 최고의 에너지원은 아니지만은 이 앞으로 좀 더 이것을 사용했을 때 그 이전에 핵 발전이나 화력 발전이 참 필요하기였으면은 지금 새로 만드는 것도 역시 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조금 더디더라도 사회적 합의와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태양광 발전 방향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끝으로 천영길 네. 위원님의 결어 들어보죠.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인 김원봉 선생이 출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보면 조승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인들도 그러면 뭐 쏴 죽여야 되나 폭탄을 던져야 되는 민간인들도 피해가 가지 않냐라고 하니까 조승우 씨가 민간인들에겐 아무 피해가 죄가 없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에겐 아무 죄가 없지. 네. 그 얘기를 하려고 네. 그리 길게. 네. 태양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
네. 연기를 좀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설펐어요. 네. 태양에겐 아무 잘못도 없다. 이 한마디 하려고 쥐어짜봤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태양광 발전소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죠. 바꿀 건 있으면 바꾸고 또 지켜야 될 건 지키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